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불매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일본 제품을 자발적으로 매장에서 빼고 있습니다. 훌륭한 결단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불매운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들 10명 중 7명은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일본 제품 브랜드 목록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제품을 소개하는 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매운동은 여러모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으로 착각했던 일본 제품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 제품을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오해에 휩싸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산 제품인 줄 알고 불매운동을 벌였는데 알고 보니 한국 제품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조지아와 토레타 등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코카콜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일본산 제품이 아닌 순수 국산 제품이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불매운동에 대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니클로와 무인양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회사의 카드 사용 건수는 불매운동 후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는데도 오히려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유니클로 한 임원이 불매운동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을 했던 것 닥터시사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유니클로 임원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불매운동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받기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하긴 일본 기업들은 불매운동에도 여전히 목에 힘을 주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유니클로는 16일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발언 사실이 알려진 후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니클로의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패스트 리테일링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임원의 발언으로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시 발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할 일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님들께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니클로 임원의 발언은 일본 보수 언론의 칼럼이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칼럼에는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늘 실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칼럼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4차례에 걸쳐 일본산 불매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건 SNS나 커뮤니티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의 얘기가 아닐까요? 컬럼니스트가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이번 불매운동은 이전과 다릅니다. 아무튼 유니클로는 한국 상륙 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국의 유니클로 매장 곳곳에서는 소비자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정말 위력이 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운동에 동참하면 일본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매운동과 더불어 늘 함께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일본 여행 취소 역시도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한국의 불매운동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 상당수가 현재의 무역 제재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단결된 모습에 당황하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워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대응, 앞으로도 닥터시사TV가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자,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 한일 의원들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한국을 홀대한 아베, 축사 요청도 거절, 삼성전자 5G를 기회로 삼아서 중국 시장 적극 공략,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1일 일본 도쿄에서 모여서 악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베는 한국을 홀대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이 한국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과 일본 의원들의 모임이 연합해서 제42차 합동총회가 개최된 날이었습니다. 아베는 2년 전의 행사와는 다르게 본 행사에 어떠한 축사도 보내지 않았는데요. 본 합동총회를 개최한 두 단체는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교류단체로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회의는 당초 지난 9월에 개최 예정이었다가 한일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연기되었고 11월에 개최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총회는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회의 분위기는 주최 측인 일본 측 회장의 인사말에서부터 무겁게 차갑게 시작했습니다. 누카가 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한일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인 이른바 징용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청구권 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부분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을 비판하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 측 강창일 회장은 이 강제동원 배상 보상 등 역사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이 입은 상처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자유무역 질서를 앞장서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이 진실한 지지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응수하였습니다. 아베는 2년 전 같은 행사에서 관방부 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곤란한 문제가 한일 관계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었지만 이번 행사에는 어떠한 축사도 보내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한국 측 주요 인사가 모인 행사에서 홀대를 하였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아베는 축사를 보내지 않는 반면 한국 이낙연 총리는 아베가 축사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축사를 보내서 그 예를 갖췄으며 이 역시 한국 측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노력은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우선 이 한일 관계가 이대로 계속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상회담 개최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여전히 그 본질적인 문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그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서는 명백한 이견차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회 이후 김광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한일 의원들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이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는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 사법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보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측이 원하는 이 한일 양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상금, 그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를 이번에도 일본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도쿄 올림픽에서 그 사용 여부를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전범기, 우길기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의원들 사이에서 조금 의견차가 컸는데 일본 의원들은 이미 전범기, 이 우길기는 여러 분야, 여러 상품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문화라는 견해를 설명했습니다. 9년 전 중국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 때 일본은 그 정부 주도 하에서 우길기를 가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자국 국민들에게 경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그 근거가 이 우길기가 과거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중국 국민들에게 의도치 않게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9년 만에 태도를 확 바꿨습니다. 중국과는 달리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겠죠. 아베는 이번 3일에서 5일 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3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국 리커창 총리와 회담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스가 관방 장관은 이 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 간의 접촉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목이 되었어요. 그러나 청와대의 입장은 이 관련 질의에 현재까지는 한일 간 양자 정상회담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이 삼성이 중국의 5G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무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에 이 하루 유동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하이의 최대 번화가 난징 등루에 초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중국에서 오픈한 첫 플래그십 매장이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삼성의 매장은 애플 스토어의 바로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마치 삼성과 애플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 구도 넘버원 다툼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나쁘지 않았죠. 20% 안팎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국의 화웨이를 위시로 한 샤오미, 오포 등의 이 브랜드의 저가 제품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는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1% 미만으로 점유율이 추락하기까지 했죠. 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자료에 따르면 이 삼성은 올해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0.7%, 1% 미만의 점유율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삼성이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완전히 철수시켰죠. 삼성이 중국 시장을 완전히 버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실 이것은 삼성이 이번에 선언한 이 ODM의 선제적인 포석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 ODM은 제품 설계, 구매, 생산까지 이 하청 업체, 그 외주 업체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제품은 당연히 삼성 로고를 달고 출시가 되는 것이고요. 삼성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삼성과 거래를 하고 있던 국내의 중소 부품 업체들은 그 거래처가 삼성에서 다른 하청 업체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고 계약 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부담은 있겠습니다. 실제 삼성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이 고동진 사장도 ODM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20만원대 이하의 저가형 제품을 삼성에서 자체 생산하기에는 분명 부담이 있고 수지 타산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렇기에 특정 자체적인 기준만 통과를 하면 ODM을 일정 비율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중국 저가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삼성은 ODM 카드를 꺼냈고, 또한 중국의 5G 전환 시점을 노리고 있는 것인데요. 애플이 최근 내놓은 아이폰 11 시리즈가 5G를 지원하지가 않았죠. 따라서 삼성은 이 당분간 중국에서 유일하게 5G 스마트폰을 공급하는 메이저 글로벌 회사라는 이 강력한 프리미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내 5G 스마트폰 판매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20%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내수를 꽉 잡고 있는 화웨이가 아직 최신 메이트 30의 5G 모델을 출시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선점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당초 답이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이 중국 시장이 4G에서 5G로 넘어가는 현재 이 과도기적인 시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추후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두 자릿수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내에서도 3%대까지 떨어졌던 점유율을 10% 목전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죠. 이 중국 5G 시장의 파괴력이야 인구수만 보더라도 엄청난데, 이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내년까지 1억 1천만 명이 중국에서 5G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고가폰, 플래그십 시장은 이번에 출시된 5G 모델을 통해서 공략하고, 이 ODM을 통해서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다른 중국의 국내 업체들과 한번 붙어보자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삼성입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을 바라면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